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본질과 가치에 집중하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트렌드를 재빨리 캐치하고 이를 빠르게 적용해서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탄탄한 근본 그리고 가치가 성립이 돼야지만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차처럼 말이죠. 바로 BMW의 최상위 라인업이죠.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 그 중에서도 12기통 6500cc 엔진을 얹은 BMW M760Li입니다. BMW 전동화에 앞장서고 있고 무척이나 빠르게 전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7이라는 또 새로운 전동화 플래그십도 최근에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BMW가 이러한 전동화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를 놓고 보면 밑바탕에는 차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을 향한 본질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처럼 말이죠. 그리고 내연기관을 굉장히 탄탄하게 완성도 있게 아주 오랜 시간 만들어온 노하우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지금의 전동화 계획도 착실히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BMW 역사상 아니다 자동차 역사상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이제는 희귀한 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대배기량 고성능 플래그십 세단을 제가 갖고 와 본 거예요. 자동차 역사의 산물로 남게 될 바로 이 차, BMW의 본질과 가치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차,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M760Li 간단한 외관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7시리즈가 나온 지도 부분 변경 신형이죠. 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눈에 익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거 살짝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했던 키드니 그릴, 글쎄요, 워낙 더 크고 광활한 아이들이 나와서 그런지 이제 7시리즈에 붙어있는 키드니 그릴이 그냥 평범할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봐도 살짝 크긴 한데 워낙 차가 좀 거대하고 뭐 길이도 있고 덩치도 상당하다 보니까 그냥 한 구성 요소로서 알맞게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요건들은 다 충족을 시켜놨습니다. 액티브 에어 셔터를 통해서 냉각 효율에 맞춰서 플립이 닫혀 있거나 열리거나 자유자재로 가능하고요. 아주 깊은 세로줄의 핀 모양의 무늬도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요 가운데 두툼하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듯한 이 무광 컬러의 금속 소재의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과 바로 옆에 붙어서 이어져 있는 가로 형태의 길다란 헤드램프도 아주 정형화되어 있고 깔끔한 구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최근에 글로벌 공개가 됐었죠. 이 녀석의 후속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파격적이었거든요.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있고 뭐 안쪽에 램프가 살짝 파여 있는 듯한 꽤나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의 7시리즈는 다분히 BMW임을 알 수 있는 아주 정갈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확실히 M이라는 배지를 단 제품답게 조금 더 큼직한 범퍼가 뚫려 있습니다. 뭔가 크롬 도금을 길게 사용하거나 메꿔져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최대한 역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어덕트를 큼직큼직하게 다 뚫어 놓았다라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M760Li 옆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7시리즈 롱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만든 차답게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긴 차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주차칸 보세요. 끝에서 끝을 완전히 꽉 채워서 다 씁니다. 네, 주차할 때 꽤나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길이 5.2m가 넘어가고요. 휠베이스죠.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도 3.2m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긴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휠, 진짜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플래그십 세단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컴팩트한 고성능 스포츠 세단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있는 신발이 끼워져 있어요. 타이어와의 궁합도 좋고 20인치 휠의 요 디자인 패턴도 정말 환상적입니다. 심지어 요 안쪽에 굉장히 커다란 파란 색깔 브레이크 캘리퍼와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에어브리더 역할을 하는 아주 얇은 덕트가 뚫어져 있는데 수직으로 내려오죠. 약간 하키채 모양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각을 사용해서 샤프한 이미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M 배지는 작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쭉쭉쭉쭉 넘어와 보면 이 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V12 배지도 C필러 쪽에 붙어져 있어요. 진짜 요거 하나만 봐도 이 차의 존재감을 물씬 풍기는 옆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 특히 시승차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 무광의 파란색 컬러 진짜
환상적입니다. 자, M760Li에게 최적의 컬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당히 중후하면서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티하면서도 심플하면서 세련되면서 모던함까지 완전히 다 갖춘 프로즌 블루스톤이라는 이 무광 컬러. 진짜 이뻐요. 예. BMW 라인업 중에서는 정말 쉽게 보기 힘든 컬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좀 올드한 느낌의 플래그십 세단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리면서도 또 라이벌과 비교해도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옆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매끈한 무광 컬러를 따라서 쭉 뒤태까지 넘어와 보면 참고로 이 뒷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 시리즈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뭐 라이벌의 이 고성능 플래그십 세단이 조금 더 우락부락한 뒤태를 보여준다면 이 차는 그래도 나름 차분하게 마무리를 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 시리즈를 상징하는 굉장히 길다란 이 테일램프와 이 브레이크 등의 빨간색 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퍼의 모습도 뭐 어딘가 깊게 디퓨저를 뚫거나 아니면 뭐 배기구를 일부러 드러내게 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큼직하게 뚫려 있는, 물론 쿼드백이긴 하지만 그거를 뭐 노출시키거나 하지는 않았고 조금 더 단정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놓은 모습 정도로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딱 여기 M760Li라는 이 배지 하나만으로도 존재감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게끔 표현을 한 게 뒤태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BMW M760Li 실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실내 구성에 있어서는 뭐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받기는 힘듭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꽤나 오랜 시간부터 출시를 했었던 현행 7 시리즈의 모습을 그대로 쏙 빼닮았기 때문인데요. 뭐 M이라는 배지가 붙어서 뭐 카본을 깊게 넣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뭐 알칸타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급스러운 플래그십 세단의 모습 그대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디테일 요소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스티어링 휠의 모양이나 요 쥐었을 때의 느낌, 그다음에 뭐 송풍구, 그다음에 각종 버튼, 센터 터널의 형상까지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존의 7 시리즈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풀 디지털 계기판, 조금 더 뭐 반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현란한 그래픽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 뭐 연식 변경 정도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가운데 이 돌출형 센터 패션 모니터는 이제는 크기가 조금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5 시리즈보다도 좀 작기 때문에 요런 부분 정도가 이제는 좀 세월의 흔적이 조금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22년에 이 상태 그대로 출시했다라고 하더라도 큰 불만이 나오지 않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됐고 또 모던한 인테리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 품목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7 시리즈 중에 끝판왕이잖아요. 예, BMW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많은 편의 품목을 다 탑재한 차가 바로 이 M760L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바운스 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 그다음에 뭐 마사지 시트를 비롯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은 그냥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버튼, 이 터치 몇 번만으로도 차의 분위기, 향기를 바꿀 수 있는 디퓨저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이 시승차에는 BMW 인디비주얼 패키지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내 입맛에 맞게 이 소재나 구성 퀄리티를 바꾼 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제가 안고 있는 바로 이 시트예요. 이 형태나 모습, 이 퀼팅의 패턴, 가죽의 느낌, 만듦새까지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을 달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세히 보세요. 다이아몬드 패턴이 이 엉덩이 끝부분까지 올라와 있고 요 가운데 파이핑은 약간 우리 보테가 베네타의 인트레치아토 이렇게 새끼줄을 꼬아 만든 듯한 가죽의 느낌까지 잘 표현을 해놨어요. 게다가 이 머리 받침대는 그냥 웬만한 베개 뺨칠 정도로 안락하고 푹신합니다. 심지어 요 안쪽에도 다 똑같은 가죽의 사선 무늬 패턴을 집어넣었고 뭐 열선 시트 켰을 때 요런 부분 다 열선 들어옵니다. 여기도 말이죠. 그만큼 소재나 만듦새, 퀄리티에서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BMW가 보여줄 수 있는 극강의 화려함을 이 차에서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2열은 더 어마어마해요. 이 차는 1열 타는 차 아니거든요. 네, 바로 2열로 넘어가 보시죠. 네, BMW M760Li 2열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의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앉았을 때 이
극강의 사치스러움, 호화로움은 여느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우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과감히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눌러볼 것도 많고 볼거리도 풍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핵심만 짚어서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딱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이 모니터, 크기도 크고요, 선명함도 뛰어납니다. 다 터치로 작동이 되고 뭐 극장 모드라든지 개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실시간 지도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살짝 시선을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전용 송풍구와 공조장치, 그 다음에 각종 USB 뭐 케이블이라든지 뭐 12V 소켓, CD 체인저 기능까지 있어요. 예, 가운데도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선을 살짝 뒤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바로 이 팔걸이 부분인데요. 역시 단연 이 7 시리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살짝 틸팅이 되는 바로 이 태블릿 모니터에 있습니다. 이 태블릿 모니터를 통해서 각종 인포테인먼트 뒷좌석 전용 시스템을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딱 깔끔하게 꽂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 시트를 조작하는 부분은 이 팔걸이 옆쪽에 각각 위치해져 있습니다. 레버가 진짜 많이 표현이 되어져 있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우리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탔을 때 약간 리클라이닝으로 자연스럽게 꺾여서 들어가는 자세까지 모두 다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 시트가 최대한 뻗어나가고 요 가운데 보이시나요? 발을 놓을 수 있는 꽤나 푹신한 발거리까지도 저절로 알아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 타고 뭐 부산, 뭐 남해, 해남 땅끝마을까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당연히 꽤나 깊은 수납함 정도도 위치해져 있고, 여기는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모든 얘기는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솔직히 더 할 말이 많은 부분은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도어예요. 예. 도어가 진짜 눌러볼 게 많고 화려합니다. 먼저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다 10개나 돼요. 예. 한쪽 도어에 버튼만 10개가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창문을 오르내릴 수 있는 이 버튼이 위치해져 있고, 그 뒤쪽에 깔끔하게 4개의 버튼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햇빛 가리개를 자동으로, 요 쿼터 글라스까지 지금 자동으로 덮여지는 거 보이시죠? 요런 버튼이 하나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 옆에는 반대쪽 유리에 햇빛 가리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뒤쪽 보이시죠? 뒤쪽 유리 전용 햇빛 가리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옆에는 2열 전용 이 선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레버까지 꽤나 폭넓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옆쪽에 위치해져 있는 5개의 버튼은 뭐냐? 바로 시트를 알맞게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마사지 기능까지 한 번에 원터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버튼들이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도 이런 이 재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레버, 역시 플래그십 하면 다 갖고 있어야 되나 봐요. 네, 잘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버너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비롯해서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분은 다 진짜 고급 가죽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B필러까지 고급 가죽으로 이어져서 꾸며 놓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선이 가는 부분이 바로 요 유리창 옆면에 붙어져 있는 조명이에요. 밤에 조명을 켜면 정말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버튼 하나만 눌러서 리클라이닝 기능 딱 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놀이를 하면 요 버튼이 밤에 환상적입니다. 예. 진짜 여유롭게 발 뻗고 앉아서 뭐 독서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아주 특별한 이동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런 부분 라이벌에는 절대 없어요. BMW만이 할 수 있는 상당히 고급감을 나타내는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아래쪽에는 또 전용 또 별도의 B필러 송풍구도 위치해져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차에서 내리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개별 조명이 들어오는 유리까지, 거울까지 또 깔끔하게 마련을 해 놓았네요. 자, 마지막으로 M760Li의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를 쫙 열면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뭐 이 옆쪽에 별도의 아주 작은 공간만 뚫어져 있고, 아래쪽에 추가로 더 열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 플래그십 세단 하면 무언가 차도 크고 길고 하니까 트렁크 사이즈도 광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착각이에요. 네, 이런 차의 특징, 쇼퍼 드리븐을 지향하죠. 2열의
2열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열 시트라든지 조금 더 폭넓게 안락하게 여유롭게 쓰기 위해서 2열에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기도 하죠. 지금 뭐 이 차는 아닌데 뭐 더 특이한 플래그십 차들은 2열에 막 여기 냉장고도 집어넣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트렁크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좀 침범하는 공간들이 나와져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M760Li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 이 정도 공간이면 라이벌 플래그십과 비교해서도 충분한 준수한 공간을 아주 잘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는 트렁크의 뭐 공간이나 활용도보다는 얼만큼 최대한 정숙성 그리고 깔끔하게 마감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보이시나요? 여기 다 벨벳으로 처리를 해 놓았죠. 그리고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에 가죽, 그 다음에 몰딩이라든지 이런 부직포의 느낌이라든지 마무리 마감새가 정말 훌륭합니다. 조금의 잡소리, 미세한 떨림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깔끔한 마감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꽤나 합리적인 아주 좋은 공간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BMW M760Li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적인 2열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글쎄요, 이 차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2열 쇼퍼 드리븐도 좋지만 오너 드리븐의 역할로도 한번 평가를 받아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요즘에 이런 엔진 진짜 없거든요. 네, V형 12기통 6500cc 가솔린 엔진을 얹었습니다. 여기에 트윈 터보까지 맞물렸어요. 그 결과 최고 출력 609마력, 최대 토크 86.7kgm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여줍니다. 웬만한 뭐 M카 뺨치는 이 거대한 플래그십 세단을 이끌기에도 차고 넘치는 실력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서 가속 페달을 짓이겨 밟았을 때 뭐 말모 진짜 말해 뭐해예요. 말도 안 되게 끝내주는 가속감을 선사해 줍니다. 그게 뭐 역동적으로 막 튀어나가고 머리가 뒤틀리고 막 몸이 안으로 시트 안쪽으로 깊숙이 파묻히고 뭐 요런 역동적인 가속감보다는 물론 스포츠 모드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느낌보다는 가속 페달을 천천히 스로틀 양을 늘렸을 때 그 풍부하게 퍼지는 이 엔진의 힘이 정말 일품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여유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엄청난 가속감을 선사해 줍니다. 이게 단연코 12기통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스로틀을 올려도 엔진에서는 뭐 버거워하거나 힘겨워하는 소리, 진동, 떨림 어디에도 느낄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실크처럼 매끈한 가속감을 전달해 준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말이죠. 저속, 중속, 고속 모든 영역에서 말도 안 되는 가속감을 선사해 준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12기통 엔진이 갖고 있는 M760Li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이라면 모름지기 이 정도의 회전질감을 갖고 차분하고 아주 여유롭게 가속을 전개해 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에 지금 라이벌 시장에 놓고 있는 수많은 6기통 뭐 3000cc급 세단들은 더 이상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은 참 간사하죠. 네. 하염없이 끝없이 위를 향하게 마련인데 V12기통 6500cc 진짜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지금 요즘에 자동차들에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상당히 감각적인 가속감, 이 회전질감,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MW 특유의 주행 퀄리티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다른 M카라든지 뭐 5시리즈라든지 6시리즈라든지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소프트한 감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라이벌의 플래그십 차들과 비교해 놓고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직하면서도 짱짱한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엿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차는 M 배지를 붙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성능, 스포츠성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타협을 이뤄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플래그십의 정수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에어 서스펜션에 있습니다. 진짜 무슨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승차감을 구현해내 줍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7시리즈의 아주 안락한 이 서스펜션, 이 노면 감쇄력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좀 더 인디비주얼 모드라든지 역동적인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그래도 나름
탄탄하게 조여주면서 어느 정도 스포츠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승차감과 잘 타협을 해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 에어 서스펜션의 능력, 역시 다분히 뭐 기암급 라인업다운 아주 훌륭한 모습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BMW 특유의 깔끔한 핸들링, 그 다음에 유연한 코너링 성능, 놀라운 정숙성, 환상적인 에어 서스펜션까지 뭐 다양한 부분 제가 계속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솔직히 이런 부분보다도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의 세팅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깊은 감동을 하다 보면 주행에 도움을 주는 이런 좋은 요소들이 쉽게 묻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암만 생각해도 주행을 하면 할수록 이 12기통 이 대배기량, 진짜 배기량 깡패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 워낙 뭐 뛰어나죠. 엔진과의 매칭도 정말 좋지만 패들 시프트를 써가면서 기어비를 맞추고 뭐 스포츠 모드에서 어느 정도의 뭐 이런 완성도를 보여주고, 이런 논리적인 수치는 이 차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12개의 실린더가 주는 매끄럽고 고요한 정말 부드러운 이 느낌을 바탕으로 정말 그냥 여유롭게 가속 페달 쉽게 밟으면서 다른 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는 모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라이벌의 고성능과도 완전히 차별화되고요. 대표적으로 S63, 그다음 뭐 아우디 S8이라든지 그런 차들 어떻게 해서든 그냥 최대한 나 빨리 달리는 차야 라는 거를 그냥 대놓고 보여주면서 막 하드하게, 물론 처음엔 재밌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운전을 하다 보면 탑승자 모두에게 피곤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차들과 완전히 선을 긋고 나는 결이 다른 차야 라는 거를 BMW는 이 차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가공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세그먼트의 본질을 찾으려는 BMW M760Li,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과 가치에 집중을 해야 앞으로의 변화의 트렌드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BMW는 알고 있고 이 차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염없이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죠. 너무 좋아요. 이 차의 절대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주행 모드 살짝만 바꿔보면 돼요. 지금까지 컴포트 모드였는데 솔직히 컴포트에서도 그냥 가속 페달 정말 한 1-20%만 밟아도 충분히 원하는 속도에 도달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우리 스포티하게 한번 달려볼게요. 이 차 M이니까 말이죠. 여기 스포츠 모드 한 번만 딱 누르면 스탠다드 플러스 인디비주얼 놓여져 있어요. 스탠다드만 놓아도 변속 타이밍 조금 더 레드존으로 껑충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배기음 살짝 크게 들립니다. 스탠다드 이 부분 좋아. 역시 그래. M카야 M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조금 더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나와보도록 할게요. 패들 시프트까지 굳이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써볼까? 단수를 3단. 야, 말이 안 나옵니다. 아까의 그 플래그십 세단의 성격은 어디에도 없어졌고, 6000rpm의 레드존이 향해져 있는데 정말 아낌없이 레드존 끝까지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BMW의 이 8단 자동의 궁합은 단연코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스티어링 휠의 반응 역시나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튀어나가는 느낌이 고성능차 맞네요. 네, 맞아요. M카 맞아요. M카. 너무 좋고, 이 배기음이 울리는 느낌도 솔직히 라이벌에 비해서 그렇게 자극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독성 강하게 은은하게 실내에 퍼집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이 차는 역시 고성능을 지향하는 플래그십이야 라는 거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가속 페달 꾹. 야, 진짜 이게 무슨 2.2톤의 거구, 5.2m 길이를 가진 플래그십 세단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운전하는 순간만큼은, 특히 배기 사운드는 나 X6나 X5에서 들어봤던 M50i라든지 뭐 그런 차들에서 들어봤던 굉장히 굵은 중저음의 바리톤 사운드가 흥분을 더하고, 움직임 보세요. 진짜 그냥 5 시리즈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튀어나가는 감각은 너무 말이 안 나와요. 놀랍네요 진짜. 스포츠 모드
이 차의 절대적 가치를 깨우는 이 아수의 성능을 깨우는 아주 놀라운 버튼, 여기에서 다시 컴포트로 놓으면 말도 안 되게 세그먼트의 본질을 지키는 플래그십 다운, 그냥 평범하고 고급스럽고 여유롭고 스무스하게 미끄러져 나가는 그냥 일반 대형 세단으로 바뀝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말이죠. 네, BMW M760Li 이제 마지막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의 가격 2억 원대부터 기본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넣을 경우 그래도 2억 원 중반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런 차를 두고 가격을 놓고 무언가를 평가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M760Li V12기통 6000cc 엔진을 얹은 차를 구매 고려 중인 소비자라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선택지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독보적인 영역에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해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의 가격을 논하기 전에 이 차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선보이고 있고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소중한 보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동화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꼭 전동화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모든 완성차 브랜드가 마찬가지로 BMW 역시 i7이라는 차도 최근에 선보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들이 다운사이징 엔진을 넣어서 4기통, 6기통으로만 가득한 이 세상에 BMW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드라이빙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꾸준히 이 12기통 차를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접지 않고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BMW는 조금 더 운전의 즐거움, 달리는 순간, 그리고 이동의 경험에서 조금 더 재미를 찾기 위한 이 브랜드의 철학과 본질,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강의 부드러움과 매끈함, 그리고 진동과 떨림, 소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12개의 실린더 6000cc가 넘는 대배기량 엔진이 주는 그 풍부함, 여기에 트윈 터보까지 얹어서 말도 안 되는 가속력까지 선사해주고 M카만이 갖고 있는, BMW만이 할 수 있는 세팅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이 탑승자 모두에게 짜릿한 그리고 유쾌한 운전 즐거움까지 선사해주는 바로 이 차. 마차를 굴리던 이 굴러갈 것, 이동의 수단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제는 V12 대배기량 엔진은 점점 퇴역길에 오를 것입니다. 그 속도도 무척 빨라질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건재한 차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 브랜드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BMW이고 M760L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라고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차가 맞고요. 그래도 굳이 꼽자라면 비싼 가격, 낮은 연비 이런 거겠지만 이 차에서는 그런 숫자 놀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때문에 단점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정말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제가 또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아름답고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차를 또 한 번 만나봤다는 사실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